네, 안녕하세요. 온벽 품은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의 여느 건물의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의 건축적 전향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조사 대상이 특별한 건물이기보단 도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길 바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조사단은 먼저 서울을 도시 지형적 맥락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예로부터 서울은 내사산에 둘러싼 산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현대까지 이어져 경사주거지 같은 독특한 도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80년대 건축 허가량에서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경사지 주거가 도시 전역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에 주목해 저희 조사단은 경사주거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표적인 경사주거지인 창신동을 조사하였습니다. 창신동이 배치도와 인면도에서 확인되듯 경사진 지형의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층층이 쌓인 집들 중 80년대 하나의 연립주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창신동 23-650이라는 집원의 연립주택은 대지차로 인해 생긴 축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계단과 축대를 통해서 각 세대가 개별 출입하다 보니 주민끼리 마주할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요. 심지어 일부 세대는 축대의 공간을 불법 증축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며 공동주택임에도 단절된 공동체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조사단은 201호 주민의 도움을 받아 내부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평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옹벽 쪽에는 화장실, 벽, 부엌, 다용도실들이 있고 도로 쪽에는 방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래는 야외 발코니였을 공간을 불법으로 확장하여 실내화하고 있었고 세대로 구분하는 4개의 조벽은 구조벽이자 인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층부 인면에서는 축대와 담장이 만나는 이질적인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흔적을 쫓기 위해서는 창신동이 일제 채석장으로 사용됐다는 역사를 토대로 일제 시대에 축조된 옹벽사를 다른 도시에서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남아있는 옹벽이 80년대의 건물과 달리 이전 시기에 축조된 견치석 옹벽과 비슷하다는 결론을 도달하였습니다. 옹벽은 노후뿐만이 아니라 맞은편 주택에서도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증축이 옹벽과 주택 사이에서도 행해지고 있어 주거 환경을 한층 더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로 쪽 전면부와 최상층 주거에서만 채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옹벽을 경사주거지에서의 새로운 건축적 특징으로 다시 쓰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조각난 공동체의 집을 새롭게 옹벽을 품은 집으로 치환하는 공간적 발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평면에서의 옹벽과 마주하는 공간들의 벽들을 철거하여 우측 이미지에서 보이는 개방형 테라스로 조성하여 채광, 환기를 개선하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구상입니다. 또한 철거로 인해 면적 손실은 전면부에 새롭게 발코니와 겨울 정원이 수평 증축되어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제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구조와 옹벽의 보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옹벽의 노후화를 보강하는 동시에 옹벽 자체를 건물의 구조체로 편입시킬 수 있는 크로스 앵커라는 구조적 발명안을 제안합니다. 크로스 앵커는 연화조를 보강하는 철골, 옹벽과 연화조 사이에 발생하는 하중을 줄일 수 있는 수직 수평 댐퍼, 그리고 옹벽을 보강하는 소일 네일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공간이 옹벽 사이에 틈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옹벽 깊숙이까지 빛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옹벽적인 반사판 조명을 환경적 발명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반사판은 포물선 형태의 알루미늄 패널이 입사광을 반사하여 돌의 물성을 살리면서 빛을 확보합니다. 옹벽에 부딪힌 빛은 다시 폴리카보네이트판으로 전달되어 은은한 빛을 전달합니다. 80년대 기존 주택은 4개의 구조 조적벽을 가진 건물입니다. 두 번째 과정에선 조적벽은 일부 철거되고 슬라브의 철골조 보강을 진행하여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은 크로스 앵커 설치를 위한 공사 공간으로 사용되며 옹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선 방향으로 크로스 앵커가 설치됩니다. 이후 건물의 옹벽 사이에 연결을 하기 위한 수평의 크로스 앵커가 설치됩니다. 본래 설치되었던 사선의 크로스 앵커는 건물의 수평제들을 보완하며 전체 매스의 형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옹벽 테라스의 환경적 개선을 위하여 반사판이 설치됩니다. 발명안이 적용된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사유화가 되었던 축대위의 공간은 주민과 외부인들을 위한 저층 커뮤니티 공간으로 치환됩니다.
환경적으로 취약했던 옹벽 사이의 공간은 옹벽 테라스로 공동체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조적 환경적으로 보완하는 발명안들이 적용됩니다. 축대마을의 여느 연립주택은 옹벽을 품은 집으로 다시 쓰여집니다. 옹벽의 채광과 환기의 문제를 오히려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보았고, 새로운 옹벽을 품은 집은 경사지 주거의 한 가지 일반적인 가능성입니다. 1층의 평면입니다. 기존의 진입로로 사용되었던 축대 위의 공간을 존치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축대 테라스로 계획하였습니다. 실내 공간은 창신동의 산업적 도시 맥락을 유지하여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있는 공방으로 계획했고, 외부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위층의 축대 위의 공간은 다소 개인성이 확보된 주민들의 커뮤니티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의 진입로를 존치하여 새롭게 추가된 옹벽 테라스와 함께 연결하였습니다. 두 편의 옹벽 테라스는 주민들의 공용 동선으로 사용됩니다. 실내 공간은 일부 조적벽이 존치되어 그 흔적이 보이고 있고, 도로 쪽으로 겨울 정원과 발코니가 수평 중축되어 손해본 면적을 충당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공간은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됩니다. 단면도를 통해서는 건물과 옹벽 사이의 공간, 구조적 발명안의 크로스 앵커의 접합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선의 크로스 앵커가 확정되어 새롭게 추가된 옥상 테라스는 자유롭게 진입이 가능한 정망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쓰여진 옹벽 품은 집은 다시 돌아보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기존 전면에 불법 증축물을 철거하여 추가된 공간들은 채광을 확보하고 있고 중공층의 단열 효과를 통해 환경적 개선을 이루어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옹벽 테라스 쪽의 반사파는 환경적 분석을 통해 옹벽의 채광의 문제도 개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차 심사를 할 때도 되게 너무 독특하고 재밌는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더 발전이 될 수 있으려나 되게 그냥 개인적으로 둘 다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실제로 1차 제출안보다 너무 더 잘 디벨롭 해오셔서 아주 잘 봤고요. 허가 넣고 지어도 될 정도로 진짜 굉장히 디벨롭을 잘 해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1차 때도 그렇고 제가 계속 드는 궁금증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정한 이 주제와 이 상황에서 아주 특수한 질문이기는 한데, 이게 그냥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예술적인 어떤 그 작품이나 저 한 프로젝트로서 저 한 건물로서 굉장히 웰던이고 흥미롭긴 한데, 이게 실제로 저런 상황이 꽤 많이 있고 이게 적용 가능한, 그러니까 일반해로서 적용 및 확장이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물론 어떤 차원에선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일반해로서 적용 및 확장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제 믿으려면 이 중에 어떤 부분이 그런 게 가능한 핵심이고, 꼭 저 동네에 저런 옹벽 앞에 연립주택이 있는 게 얼마나 흔한 상황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옹벽 같은 건 우리나라 서울에서 특히 엄청 흔한 어떤 조건이니 그걸 좀 이렇게 명확히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확장 가능한 것일까? 근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일반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말에는 일부 동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경사주거지에 있는 많은 주거들이 옹벽을 마주하고 있는 건물들도 있고 그냥 그 축대 위에 바로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옹벽을 마주하고 있어서 환경적으로 좀 취약한 주거 건물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해를 도출한다고 한다면은 그 한쪽 면이 옹벽이 완전히 면에 있어서 그쪽 면이 채광과 환기가 취약한 공간을 선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일반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이 공간을 확장을 하고 그 사이 공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일반해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건물과 옹벽 사이의 공간. 네. 그 앞에나 이런 거보다 오히려 그쪽. 네. 그래서 사실 논리의 흐름이 공간적 제한을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 공간적 제한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구조
구조적으로 실현을 했을 때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더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발명 제한이 사실 공간적 발명 제한, 그리고 구조적 발명 제한, 그리고 환경적 발명 제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딱 접했을 때는 긴 선형적인 건축물의 유형과 경사지를 선택한 거는 너무 영민하다, 영리하다. 그러니까 그걸 선택함으로 해서 일단 얻은 점수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멋있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사지와 이렇게 긴 메스는. 그래서 그거를 제쳐두고 다른 부분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과 새로 제안하는 거에 연면적은 어느 차이가 있을까, 뭐 그것도 궁금했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접근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법규적으로 어떤 그 문제 없이 해결이 가능한 건가, 이런 부분을 봤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면적이 줄어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이 옹벽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환기성, 통풍성, 이렇게 자연 채광 이런 걸 끌어들이면서 이 공간을 조금 더 열어주는 느낌들이 면적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굳이 주거일 필요도 없고 카페여도 경사지 힘들게 올라가더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카페이거나 오피스이거나 다른 유형들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아서 좀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건물 하나 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현실적인 어떤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뭐 그 인면을 형성하는 것, 이 주변에서의 어떤 형성 과정 같은 것도 면밀히 들여다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일반해를 특수해로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환경 뭐 구조적인 것, 환경적인 것까지 해서 하나의 토탈 패키지로 만든 게 저는 완성도 면에서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것도 역시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저의 궁금증인데 그냥 공유를 하는 건데, 꼭 이렇게 이런 긴 건물이나 연립주택이 아니더라도 그냥 진짜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에서 뒤에 이런 옹벽이 있어서 그게 약간 문제이거나 불안한 그런 대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평창동, 삼청동에 너무 널렸고, 그런데 그냥 거기에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이 땅도 파고 그래야 되니까 그 옹벽 어느 정도 이상을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뒤에 정말 바보같이 한 1점 몇 미터, 한 2미터 그냥 버려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약간 소일 레일 같은 걸로 그 옹벽을 직접 접하면서 그 안정화를 하면서 이제 건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그 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발명품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조적인 차원과 뭐 채광 그런 환경적인 차원과 공간적인 거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게 있는데, 근데 이 이미지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이렇게 밑에 그릴 같은 거, 이 이미지 있잖아요. 요 전에 아까 보셨던 렌더 있는 그 이미지에서의 그 뒷공간, 거기가 그렇게 그냥 옹벽을 손 안 대서 남겨둔 그냥 공간보다 특별히 뭐가 더 개선됐나 싶은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냥 버려진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리고 위에 이렇게 해서 막힌 것보다는 좋겠지만, 근데 저게 그냥 저런 발코니나 저런 것보다 오히려 더 훨씬 중요하고 진짜 더 쓸모 있는 공간이 되는 거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어차피 옹벽에 갖다 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근데 이걸 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약간 그 옹벽 뭐 운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뭐 그것도 이해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좀 저기가 더 적극적으로 기왕 저렇게